그럼 수확후 관리 중점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네요. 물 관리, 병충해 관리, 그리고 순 관리. 순 관리. 요 세 가지만 하면은 겨울에는 더 크게 할 일은 없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확이 다 끝났는데 웬일로 또 포도밭에 계세요? 이제 오늘은 수확 후 관리, 적심도 마지막으로 하고, 물도 좀 준 거 확인도 하고, 병해충이 있나 그 확인해서 예방도 할 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밭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확할 때까지 물을 덜 줬으니까 물을 이제 흠뻑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관행에서는 이제 감사비료라고 해서 비료를 주고 에너지가 좀 빠진 거를 보충한다 막 이래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막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기존에 퇴비는 그 양분들이 땅에 많이 있는데 가물어서 못 빨아먹었으니까 물을 줘가지고 빨아먹게 도와주면 돼요. 그게 감사비료 주는 거랑 똑같은 이치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을 보시면 기존에 수확할 때는 저렇게 이렇게 메말라 있다가 지금 여기는 이제 이 스프링클러로 한 6일에서 7일 정도 계속 밤낮 없이 돌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라있던 밭이 이렇게 축축해지면서 지렁이들도 또 왕성하게 활동하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토양이 좀 푹신푹신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저희가 수확이 언제 끝났죠? 명절 세고도 조금 했으니까 9월 말쯤? 그럼 물을 흠뻑 주신 거는 언제부터 주신 거예요? 10월 7일부터 9, 10, 11, 12, 13일까지 줬네. 물을 흠뻑 준다는 개념은 물을 얼마 정도 주는 게 흠뻑 준다는 개념일까요? 스프링클러를 이 전밭에 다 들어가게끔 맞춰 놓고 7일부터 13일까지 줬으니까 한 6, 7일 준 거잖아요. 그 정도 줬어요. 그럼 물을 준다는 개념이 하루 종일 준다는 개념인가요? 하루 종일을 일주일간 줬다고 봐야지. 그럼 물이 넘치거나 고이거나 그런 건 없나 보네요. 이 밭은 그래요. 근데 뭐 질 땅에다가 뭐 그렇게 주면 안 되겠지. 근데 이 땅은 배수가 좀 잘 되는 편이라 하루 이틀 이렇게 줘갖고는 뭐 흔적도 안 남고, 그래서 한 일주일 줘봤는데 지금 상태가 이제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물을 흠뻑 주는 이유는 어쨌든 땅 깊숙이까지 물이 촉촉하게 적실 수 있도록 준다, 이런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수확기에는 이제 최소량의 수분만 공급했기 때문에 저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말라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렇게 말라있을 때는 뿌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갖고 그 양분을 빨아먹기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확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흠뻑 적셔 놓으면 뭐 양분은 어쨌든 땅속에 다 있으니까 물을 흠뻑 줌으로 인해서 뿌리와 양분이 만나는 왕성하게 이제 양분 흡수를 하겠죠. 매년 이제 점적간수로만 저희가 물을 줬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스프링클러로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점적은 제한된 면적에 이제 제한된 양을 이제 아주 정밀하게 주는 용도로 하는 거고, 요렇게만 줘도 밑으로 내려가서 퍼져서 뭐 생육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수확이 다 끝난 뒤에는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제 광범위하게 살포를 해서 밭 전체를 이제 적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퇴비는 전밭에 뿌려져 있고 한데 점적은 물이 밑으로만 들어가니까 위에 있는 퇴비들이 적셔지질 않잖아요. 근데 스프링클러를 전밭에 이렇게 살포를 해주면 위에 있는 퇴비까지 한꺼번에 다 젖으니까 말라 있는 퇴비에 물이 묻으면 그 퇴비 속에 있는 양분들, 그런 것들이 녹아서 같이 땅속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그거를 또 뿌리가 먹게 하는 거니까 수확 후에는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줘가지고 전밭을 적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전밭을 적시고 난 다음에는 물을 또 따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일단 이렇게 한번 흠뻑 적시고 나면은 지금은 사실 뭐 뿌리가 막 양분을 빨아서 나무를 키우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파리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단풍이 들으려고 노란색 쪽으로 이제 탈색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온도가 아침 온도가 뭐 15도, 18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단풍이 덜 드는데, 다음 주부터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5도, 6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급격하게 단풍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단풍 들 때까지 물을 안 줘도 돼요. 한번 이렇게 흠뻑 줘 놓고서는
단풍이 올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월동하기 전에 이제 추워져 가지고 낙엽이 다 지고 월동하기 전에 그때 또 한 번 이렇게 주면 돼요. 월동하기 전이라 하면 대략적으로 옥천 기준으로는 몇 월 정도에 주시는 건가요? 낙엽이 다 지고 그러면 11월 중순이나 12월 초쯤 되겠죠. 그때 월동에 들어가기 전에 12월 달에 흠뻑 한 번 또 주는 거지. 그럼 그때도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스프링클러로 준다는 네, 개념일까요? 우리 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주고, 만약에 이제 물을 하루만 줘도 고인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그 정도만 줘도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어쨌든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토양에 맞게 어쨌든 흠뻑 준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뿌리 작독증이 한 25cm에서 30cm까지는 돼 있으니까 거기를 충분하게 적실 양이면 되는 거죠. 물 관리 말고 또 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 수확기 때 어쨌든 뭐 열매를 수확해야 되니까 병해충 방제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유기농업에서는 어쨌든 예방이 중요한데, 지금은 열매가 이제 다 수확되어진 상태니까 지금 병이 있으면은 방제를 하고, 벌레가 있으면 또 벌레도 잡고 또 예방도 하고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수확이 다 끝나면은 충제는 뭐 쌍전매미, 응애, 깍지벌레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열매 없을 때 흠뻑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2, 3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약을 친다고 생각하고 흠뻑 주는 거지. 이때는 뭐 기계를 이용해도 되니까 뭐 SS기로 약을 타가지고 흠뻑 줘도 되고, 약대로 세세하게 줘도 되고 해서 일주일에 3번을 줘서 밀도를 낮추고, 병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설에서는 딱히 뭐 발생하는 병은 없고 흰가루 하나 있어요. 흰가루는 보로덱을 아주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게끔 그렇게 한 2번 정도만 줘주면은 겨울에 월동하는 병해충은 거의 예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수확 후 바로 쳐야 되나요? 바로 치는 게 제일 좋죠. 뭐 벌레든 병이든 그게 이제 어느 조건이 맞았을 때 급격하게 증식을 하는데, 증식을 하기 전에 예방을 하면은 밀도가 확 줄겠죠. 그 보르도액은 한번 치면 하우스에서 예전에 한 달. 하우스에서 한 달 간다고 했으니까 수확 후에 한번 치고 그리고 한 달 뒤에 한번 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이제 거예요? 월동기 예방을 할 때는 이렇게 한 달 텀을 두지 말고 수확한 다음에 보로덱을 한번 싹 쳤잖아요. 그 밀도를 더 줄이는 차원에서 보면 열흘에서 15일 사이에 한 번 더 쳐주면 돼. 농도는 잎도 두꺼워진 상태고 하니까 잎이 약할 때보다 더 진하게 쳐도 상관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500리터에 5kg를 넣었다면은, 근데 만약에 흰가루가 심해, 발병이 이제 와가지고 심하면은 6kg 정도, 6kg나 7kg를 넣어서 조금 더 진하게 치면 되고, 근데 흰가루가 없어요, 만약에 그 밭에, 그러면 굳이 뭐 6kg, 7kg 넣을 거 없고 5kg를 넣되 흠뻑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줘서 줄줄줄 흐를 정도로 그렇게 주려면은 천평 기준으로 한 500리터면 돼요. 근데 만약에 흰가루가 좀 진하게 왔다, 하얗게 밀가루처럼 앉았다 그러면은 한 6kg에서 7kg를 넣고 똑같이 흠뻑 줘서 흘러내리게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주냐 하면은, 흰가루는 여기도 좀 번져 있는 게 있는데, 흰가루는 잎 뒷면에 피는 게 아니라 앞면에 펴요. 근데 지금은 잎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방을 할 때는 이렇게 방제를 할 때는 밑에서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얘는 거꾸로 밑에서도 한번 치지만 위에서도 한번 적셔서 이 포자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그래서 줄 때는 밑으로도 주고 위에서도 준다, 흰가루는. 근데 뭐 살충제는 밑에서 이렇게 흠뻑 주고 지나가면 되니까 그게는 문제가 없고, 흰가루는 무조건 위에서도 한번 준다. 이거를 꼭 해야 돼. 뭐 우리 밑에서 열심히 줬는데 흰가루가 계속 번져. 근데 보면은 포자가 위에 있으니까 위에 거를 못 맞춰서 못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계속 증식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밭에 와서 좀 신기한 게 있는데 수확이 다 끝났는데도 일정하게 가지들이 다 잘려 있네요. 지금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요게 우리가 1지선, 2지선 넘어서 이게 가운데 이제 중간선. 중간선에서 이쪽에서 나온 거는 1, 2 뻗고 저쪽에서 나온 건 이제 이쪽으로 뻗는데, 여기가 적심한 위치예요. 적심한 위치.
그래서 우리 봄에 얘기했죠. 10cm 안 넘기게 이렇게 적심을 한다. 이렇게 따주다 보니까 그 눈들이 나오려고 밀어내려고 엄청나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수확을 한 이후에는 굳이 얘들을 계속 따줄 필요는 없는 거야. 어차피 이제 온도도 내려가고 낙엽이 질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 중간선 있잖아요. 이 생장점을 아예 제거를 하는 거야. 이거를. 이 뭉뚱한 거를. 이 생장점 자체를 제거하면 이 밑에서는 더 이상 새순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잘라줌으로 인해 가지고 적심하는 그 횟수를 줄이는 거지. 근데 수확이 끝났다고 해서 새순이 나오는 거를 방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큰단 말이야. 그러면 가을이 돼서 양분을 이 눈에도 저장하고 가지도 저장하고 뿌리까지 저장을 해서 몸을 튼튼하게 하는 양분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양분이 나간단 말이에요. 어차피 잘라서 또 바닥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확하고 난 뒤에는 이 생장점 제거를 반드시 해서 이 새로운 순이 나가서 양분을 갉아먹는 그런 거는 이제 미리연에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가지 등숙도 잘 되고 줄기도 양분을 저장을 많이 하고 뿌리도 튼튼해졌으니까 월동하는데도 양분이 충분하니까 똑같은 조건일 때 더 월동을 잘 할 테고, 또 눈에도 양분이 충분하니까 내년도 발화할 때도 그 꽃송이를 굵게 잘 물고 나오겠고, 그리고 튼튼하니까 양분이만 튼튼하니까 병해충에 견디는 힘도 조금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럼 수확 후 관리 중점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네요. 물 관리, 병충해 관리, 그리고 순관리. 순 관리. 요 세 가지만 하면은 겨울에는 더 크게 할 일은 없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 관리가 됐다. 그러면 토양 12 처방서를, 토양을 채취해서 11월 안에 토양 12 처방서를 얼른 받아가지고 12월 안에 퇴비를 다 넣는 게 올해 이제 목표예요. 그럼 제가 11월 달에 한 번 더 와서 12처방서 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예.